올해 퀸즈 지역에서만 12,000건 이상을 비롯 뉴욕시 5개 보로에서만 약 72,000건의 퇴거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텍사스주가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연방하원 선거구를 조정하자 뉴욕주도 캘리포니아주 등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시도를 철저히 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최측근 잉그리드 루이스 마틴 전 비서실장 등이 부패 혐의로 맨해튼 지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등을 통한 사기 대출 혐의로 부과받았던 5억 달러의 벌금을 전부 면제받았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올해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지역에서만 12,000건 이상을 비롯 뉴욕시 5개 보로에서만 약 72,000건의 퇴거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법원 퇴거 소송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퀸즈 보로에서 제기된 퇴거 소송은 12,373건으로 뉴욕시 전체 카운티 중 4번째로 많았습니다. 퀸즈보로는 지난 2023년 21,923건, 지난해 25,597건이 제기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2,000건 정도로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주 전체 카운티 중 가장 많은 퇴거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는 브롱스로 현재 25,091건으로 집계됐고 브루클린이 18,835건으로 2위, 맨해튼이 14,169건으로 3위를 차지하는 등 뉴욕시의 4개 보로가 1위부터 4위를 휩쓸었습니다. 또 스태튼 아일랜드는 1,777건으로 집계돼 뉴욕시에서만 지금까지 72,245건의 퇴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는 뉴욕주 전체 117,182건의 6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뉴욕주 60여 개 카운티 중 뉴욕시 지역 5개 카운티에서 압도적으로 퇴거 소송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브롱스는 지난해 퇴거 소송이 44,687건으로 올해 소송이 이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3년 55,528건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맨해튼 및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등 2개 보로는 올해 퇴거 소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연방하원 선거구를 조정하자 캘리포니아주가 이에 반발,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구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뉴욕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시도를 철저히 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텍사스주 공화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조정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뉴욕주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조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행위가 권력을 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필사적 시도이자 숨이 끊기기 직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규정하고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의 조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인 반란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며 그와의 게임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에벗 주지사가 의료보험 박탈, 경제 파탄 등 자신들의 성과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구를 조작했다. 텍사스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연방하원 공화당 의석을 5석 늘리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했고 지난 20일 주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 주 중 상원 투표를 거쳐 주지사가 서명을 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각 주의 선거구 조정은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라 10년 만에 한 번씩 실시되지만 텍사스주는 지난 2021년 선거구 조정에 이어 불과 4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다시 재조정된 것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외에도 일리노이와 메릴랜드 등이 민주당 의석을 늘리기 위한 조정을 검토 중이며 공화당은 트럼프의 텃밭인 플로리다는 물론 인디애나, 오하이오, 미주리 등에서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하원 의원은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2석의 공석이 4석으로 그야말로 막상막하이며 중간 선거는 통상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므로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다수당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잉그리드 루이스 마틴 전 비서실장 등이 맨해튼 지방검찰에 기소되면서 아담스 시장의 11월 선거의 먹구름이 더 짙어졌습니다. 엘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어제 에릭 아담스의 최측근인 잉글리드 루이스 마틴 전 비서실장이 정치적 혜택을 주는 대가로 현금 5만 달러와 주택 개조, TV쇼 출연 등 17만 5천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아담스 최측근의 이 같은 행위는 시정부에 매우 심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고전적인 뇌물 공모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아담스 시장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연방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등으로 검찰이 기소를 전격 취하, 자유의 몸이 됐지만 사실상 맨해튼 지방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은 잉그리드 루이스 마틴 전 비서실장을 4건의 공모와 뇌물수수죄로 기소했으며 마틴의 아들인 글렌 마틴 역시 뇌물수수죄로 동시에 기소했습니다. 또 마틴 전 비서실장과 공모한 혐의로 제시 해밀턴 전 뉴욕주 상원의원을 기소했고 부동산 개발업자인 토니 아르겐토와 지나 아르겐토 형제도 마틴 전 비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4건의 공모죄와 3건의 뇌물수수죄 등 7건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 사건의 중심에 마틴 비서실장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잉글리드 루이스 마틴 전 비서실장에게 압수수색을 실시, 핸드폰을 압수했으며 지난해 12월 또 다른 기업가로부터 10만 달러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아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틴 측은 검찰의 기소는 정의가 아니라 진실의 왜곡이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다짐했고 아담스 시장 측도 마틴 비서실장은 뉴욕 시민을 위해 헌실적 삶을 살았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등을 통한 사기 대출 혐의로 부과받았던 5억 달러의 벌금을 몽땅 면제받았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어제 무려 32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부과한 5억 달러의 벌금은 너무 과도함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 그룹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3억 5,500만 달러의 이자 등을 가산 5억 1,5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1심 법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또한 모두 취소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측은 모두 5억 2,700만 달러의 벌금을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은 취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며 두 아들도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 뒤 트루스 소셜의 엉터리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완전한 승리이며 법원이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뉴욕주 검찰의 소송은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바이든 및 해리스 캠프와 조율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내가 한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정확했고 심지어 완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으며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에게는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뉴욕주 검찰은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 뉴욕주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 일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메릴랜드 자택을 수색에 나섰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22일 연방수사국이 볼턴 전 보좌관의 메릴랜드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BI 대변인은 법원의 승인을 받은 수색이라고 밝혔으며 익명의 소식통 2명은 수사가 기밀 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소지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부터 트럼프 정부의 세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했으며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 초강경 노선을 주장해 슈퍼매파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외교정책 이견으로 2019년 9월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집권 2기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볼턴 등 전직 정보 당국자들의 비밀 취급 인가를 취소하고 이란의 암살 위협에 따른 비밀 경호국의 경호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자신의 X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적었고 펜 본디 법무장관도 이를 공유하며 미국의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정의는 반드시 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과 그의 변호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이 캐시 파텔 신임국장이 고위급 요원들을 정치적 이유로 숙청했다며 연방 상하원에 서원을 보내는 등 반기를 들었습니다. FBI 요원협회는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공화와 민주지도부에 서원을 보내 최근 일부 요원에 대한 일련의 해고 조치가 이들의 적법 절차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BI 요원협회는 파텔 국장은 최근 해임된 사법요원들에 대해 연방법에서 보장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해고 등의 인사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원협회는 FBI 대행국장이던 브라이언 드리스콜, 워싱턴 DC 지부장이던 스티븐 젠슨 등이 해고 등에 따른 소명 기회 등 적법 절차를 박탈당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탈리 바라 협회장은 정치적 보복 외에는 법과 정책에서 벗어난 일탈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텔 국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수사를 무기화했거나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사람을 직위에서 제거했다. 추후 다른 연루자들을 더 찾아내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해고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보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한편 FBI 요원협회는 FBI 전현직 요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회원 수는 14,000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금으로 책정된 자금 최소 20억 달러를 핵심 광물 사업 지원 용도로 재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의회가 반도체법에 따라 반도체 연구와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에 책정한 자금 중 일부를 핵심 광물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의회에 광물 예산을 새로 요청, 승인받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기존 배정된 예산을 현행법 내에서 전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반도체법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527억 달러로 상무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핵심 광물 사업에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상무부가 이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정부는 히토류 관련 기업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된다고 발표했으며 반도체 지원금 20억 달러에서 이 비용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반도체 산업도 게르마늄과 갈륨 등 핵심 광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반도체법 자금을 핵심 광물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직 당국자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도 반도체법 예산을 히토류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하고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에너지부가 담당하도록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원 인준도 받지 않고 검사장직을 수행, 보훈 논란이 일었던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 출신 인사에게 위법 판결이 내렸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은 어제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검사장에게 기소된 피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하바 검사장 임기가 지난 7월 이미 만료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 인준을 받지 않고 하바의 검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법 절차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7월 이후 하바가 검사장으로서 취한 기소 등의 조치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연방법원은 하바가 항소할 것에 대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 휘말린 여러 민사소송 사건에서 개인 변호사로 일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지지연설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지난 3월 그를 뉴저지 연방검사장에 지명했지만 하바는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여서 논공행상에 따른 보훈인사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특히 하바는 보훈인사 논란을 인정하는 듯 검사장 지명 이후 민주당 인사들을 공격하는 정치적 행보를 취하는 등 트럼프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결국 하바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 회부됐으나 120일 이내에 인준을 받지 못했고 이 경우 연방판사들에게 검사장 대행 임명권이 있고
판사들은 관행적으로 대통령 판단을 존중, 대통령 지명자를 검사장 대행으로 뽑지만 이번에는 거부한 것입니다. 그 뒤 우여곡절 끝에 트럼프 대통령과 펜 본디 법무장관이 다시 꼼수를 써서 하바를 검사장 대행으로 지명했지만 이번에 연방법원이 불법이라고 명백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은 21일 한국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예산 확대를 요청하며 개발도상국 보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난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의 ODA 예산이 GDP의 0.3%에도 못 미친다며 예산을 재검토해달라고 한국 측에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진국의 이상적인 ODA 비율이 GDP 대비 0.7%이지만 실제 평균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한국도 향후 5년 안에 0.5%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그는 ODA 중 가장 효과적인 분야는 국제다자보건기구에 대한 투자라며 그 효율성과 파급력을 강조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저소득 국가의 백신 보급 등 보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민간 공여기관 중 하나입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독특한 사례라며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약 4억 달러를 바이오 사이언스를 위해 한국에 투자했다며 한국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창출한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에 대해 예산 삭감이 일부 복원되고 있으며 정부 및 의회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게이츠 이사장은 방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 며느리와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들은 타이거 우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2005년 결혼 후 5명의 자녀를 낳은 뒤 2018년 이혼한 모델 출신 버네사 트럼프와 결혼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와 버네사의 딸 카이가 같은 고등학교 골프부에서 활동하는 바람에 이들의 부모인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 지난 3월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버네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며느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혼 뒤에도 그녀를 매우 아끼고 있고 우즈와의 결혼을 적극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리라고 권유했고 이들이 백악관 결혼식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이 교제 사실을 공개하자 나는 타이거와 버네사 두 사람 모두를 좋아한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에서는 19차례 결혼식이 열렸지만 대부분 현직 대통령의 자녀나 손주들이었으며 이혼한 며느리의 백악관 결혼은 처음입니다. 한국 문화 배경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미국 주요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CNN과 타임, USA 투데이, 골드더비 등 유력 매체들은 21일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와 작품성에 대한 호평 세례를 잇따라 전했습니다. 특히 타임즈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계 감독 매기강을 비롯한 제작진 인터뷰를 통해 영화의 기획 배경과 성공 요인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타임은 이 영화는 코미디와 액션, 음악, 호러가 조화를 이루며 재관람 가치를 높였다며 한국 문화의 정교한 배치와 음악 완성도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넷플릭스 공개 후 2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90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 시청 순위 탑1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CNN은 K-팝 데몬 헌터스가 여름을 강타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OST 수록곡 골든, 유어 아이돌, 소다팝이 빌보드 핫 100 10위권에 동시 진입한 이례적인 사례도 주목했습니다. 골드더비는 K-팝 데몬 헌터스는 오스카 유력 후보라며 최우수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비평가 평점 97점, 관객 평점 91점을 기록하며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오는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해밀턴 타운십에 위치한 늘 푸른 농장에서 추석맞이 경로 대잔치를 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비자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비자를 소지한 5,500만 명 이상에 대해 비자 취소나 추방 사유가 될 만한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관리청이 2025년 8월 19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노동자 안전을 개선할 새로운 대책을 30일 내 제출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최대 25% 삭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 미국인은 245명으로 지난해 전체 난민 신청 미국인 수 204명을 이미 넘어서는 등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불안과 외식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외식 브랜드 네곳이 미국 톱 200 레스토랑 체인에 진입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형광빛 푸른색 살을 가진 멧돼지가 발견됐으며 쥐약 성분 디파시논 중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건강식품인 주겸이 K라바 브랜드로 북미 시장에 진출해 면역 해독 효능을 앞세운 자연주의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짧은 시간 안에 팔굽혀펴기와 턱걸이에 성공해야 하는 체력 챌린지에 도전하며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캠페인을 독려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4분, 해지는 시간은 7시 4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8월 2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